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하시고 나가시면 똥 때문에 죽고 사세요. 이게 똥이 뭐라고? 그냥 내가 며칠 화장실 못 가는 건 괜찮지만 아기가 똥 못 누는 거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똥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자, 똥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엉덩이에 묻어 안 묻어. 우리 애가 매일 똥 쌌는데 엉덩이에 똥이 묻어 안 묻어? 안 묻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4일 만에, 5일 만에 똥을 쌌어. 근데 똥이 엉덩이에 묻어. 그러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애기들은 매일 똥을 싸도 변비인 경우가 있고요. 며칠에 한 번 싸도 변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똥 색깔, 알갱이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설사와 변비일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유 먹냐 분유 먹냐에 따라서 아기 똥 상태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크게 어떻게 다른가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모유를 더 많이 먹거나 모유 위주의 수유를 하는 아기는 똥이 분유 먹는 아기보다 조금 더 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로 물기가 많으냐면 모유 먹는 아기 똥인데요. 기저귀에 싼 똥을 컵에다 이렇게 따르면 똥이 담겨요. 주르륵 하고 흘러. 그럼 엄마들이 어머 선생님 그거는 설사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일단 의사가 아니에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일단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 요청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저도 의료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에 지금 아기를 데리고 빨리 가야 돼, 말아야 돼. 요거를 제가 빨리 조금 가이드를 해드려야 돼서, 자, 일단 우리 애가 원래 하루에 똥 누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애는 원래 하루에 똥 2번 쌌어. 원래 하루에 한 번 쌌어. 아니면 3번 쌌어. 이런 패턴이 있을 건데 이게 와르르 무너졌는가? 그러니까 우리 애는 원래 하루에 2번은 쌌는데 갑자기 애가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 요것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똥을 싸기는 쌌는데 원래도 조금 물렀어. 근데 이게 똥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똥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장염이나 로타기가 있다 이러면 똥이 안 이뻐요. 일단 육안으로 보면 밉습니다. 아니 똥이 이쁜지 안 이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긴 하겠지만 장염의 경우에는 코변처럼 생긴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가래침 탁 뱉어놓은 것처럼 똥이 약간 이렇게 번뜩번뜩하고 광이 나고 윤이 막 번질번질 나요. 그러면서 약간 가래침 뱉어놓은 것 같은 그런 코변인데, 냄새도 굉장히 역해. 그러니까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로타는 하얀색 쌀뜨물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러면서 막 신내가 나요. 그 막 음식 쓰레기 내가 버리러 갔을 때 나는 아주 막 맡기 싫은 신냄새.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장염이나 로타일 때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좀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똥이 저는 예쁘다 안 예쁘다를 어떻게 조금 구별을 하냐면, 일단 똥물이 이렇게 모유 먹고 변이 묽어. 근데 정상변이야. 그러면 골고루 섞어 놓은 것처럼 똥이 생겼어요. 근데 똥이 좀 안 좋다. 이건 좀 병원에 가줘야 되는 상태다. 요러면 그러니까 똥 따로 물 따로 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 막 똥 찌꺼러기가 막 쏠려 있고 똥물이 전체적으로 싹 흡수가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보던 똥과 조금 다르게 보여. 그래서 변 상태가 조금 달라 보이거나, 그 다음에 냄새가 지독해지거나, 아니면 똥 누는 횟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나, 그 다음에 아기가 뭐 열이 나거나, 그 다음에 배가 아프니까 막 보채겠죠. 그래서 컨디션이 꽝인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어머니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이 안 서실 때는 똥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건 병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뭐 한 번에서 뭐 여러 번 봐도 그게 패턴이 규칙적이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가, 자, 이 아기가 제 애예요. 자, 우리 아기가 지금 4일째 똥을 못 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 애간장 다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아과를 갔어. 그랬더니 소아과의 원장님 반응이 요래. 아이고 괜찮아요. 크면은 좋아져요. 제가 어제도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친한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원장님 맨날 너무 웃기게 얘기해 주셔갖고 그 원장님만 있으면 제가 고민을 좀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 갔더니 원장님이 아유 괜찮아요. 크면은 좋아져요. 애기 뭐 열흘씩 똥 못 싸기도 해요. 막 요게 이제 소아과 원장님 18번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직접 제가 원장님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팀장님 말이 맞아요. 크면은 좋아져요. 괜찮아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4일, 5일 똥 못 싸면 진짜 관장을 하거나 변비약을 먹거나 막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유리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아기는 괜찮아. 네, 아기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똥 사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 아직 출산을 안 하신 분은 똥 사진을 보면 으악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이제 출산을 안 하셨더라도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똥 사진을 좀 봅시다. 우리 애기 똥은 예쁠 거예요. 저도 첫 애기 놓고 난 뒤에 우리 남편한테 했던 말 있습니다. 자기야 똥도 예쁘지 밥에 비벼 먹고 싶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고. 자, 똥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똥을 보니까 이제 패턴이 지금 제가 네 가지의 똥 사진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대각선으로 황금똥, 노란똥,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좀 초록색 똥, 짙은 똥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똥이 보시면 전부 엉덩이에 덕지덕지 묻을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똥이 찰진 죽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똥이 위아래로 이렇게 보시면요 좀 바발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갱이 덩어리 이렇게 생긴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똥이 어떻게 보여요? 좋은 똥처럼 보여요? 나쁜 똥처럼 보여요? 사실 이제 그렇게 여쭤보면 좋아요, 나빠요 하고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색깔이 초록색이고 덩어리가 있고 막 이래서 그러거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똥은 전부 예쁘고 건강한 똥입니다. 자, 넘길게요. 일단 그 방금 봤던 그 똥은 제가 점수로 치면 거의 99점? 100점 만점에 99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똥은 없는 것 같고요. 99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색깔이 진한데, 녹변인데, 알갱이 변도 있는데, 뭐 이런데, 자, 일단 알갱이 변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신생아 똥 기저귀 갈 때 요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좁쌀만한 조그마한 덩어리부터 다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당하고 유단백질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뭐야?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당하고 유단백질은 소화가 되면서 찌꺼기가 다 분해돼가지고 똥으로 밖으로 애기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애기가 지금 소화 기관이 미숙하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냐면 그냥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루룩 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유당하고 유단백질은 소화가 돼서 찌꺼기까지 분해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얘들이 덩어리로 나오는데 사이즈는 좁쌀만한 것부터 조그마한 달걀만한 것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덩어리도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녹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단 소화시키는 속도가 빠르니까 십이지장을 통과하는 시간도 빠릅니다. 그래서 요때 이거 십이지장 통과 시간이 빠른 사람들은 담즙량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담즙이 이게 똥으로 나와. 근데 똥으로 나오다 보면 이제 이게 공기하고 닿으면 녹색을 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담즙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게 밖으로 또 나오냐면
이게 우리 몸에서 담즙을 그 소화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하루 필요한 양만큼만 딱 분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다 몸 밖으로 배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쓸데없어서 이제 그 우리 몸에 모아두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건데 이게 녹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걸 못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게 난 좀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아기가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녹변을 보면 요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기는 아직 소화시키는 속도가 빠르구나. 근데 건강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변 걱정하지 마시고 알갱이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스트레스를 뭐 받았거나 장기간 외출을 했거나 그 다음에 아기가 뭐 예방접종을 했거나 이랬을 때 특히 이제 모유 먹는 아기는 엄마의 스트레스도 지장이 갑니다. 그리고 엄마 먹은 음식 색깔대로 모유 수유는 똥을 싸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구찜을 먹고 수유를 했다가 애가 빨간 똥 싸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근데 똥꼬도 다 헐었어. 매운 거 먹으면 입가에 빨개지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수유할 때 하얀 색깔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빨간 똥을 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한 건 중에서 조금 이제 재밌는 건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시고 계시는데 블루베리를 드신 거예요. 블루베리를 얼만큼 드셨냐 물어봤더니 한 종이컵으로 한 컵 양 정도 드셨는데 아기가 똥을 어떻게 쌌냐 그랬더니 춘장처럼 생긴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얘기 오프라인에서 하면 엄마들이 맞아요, 저도 모유 수유할 때 뭐 블루베리 먹었는데 아기가 시커먼 똥 쌌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또 생각한 게 원래 노란 변을 보는 아기예요. 황금 색깔 변을 보는 아기인데 엄마가 카레를 드셨대요. 근데 이게 색깔이 이게 노란색이 평상시에 노란색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카레를 드셔도 색깔이 바뀔 수 있고 뭐 매생이 같은 거 드시면 짙은 녹색 막 이런 것도 쌉니다. 그리고 상추쌈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싸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먹은 색깔대로 똥이 나오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맵고 짠 건 좋지 않다. 그러면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 근데 이제 아기한테 막 카페인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커피 내가 마시는 걸 참아야 되나? 전 참지 말고 드시라고 합니다. 많이는 그 대신 드시지 말고 뭐 한 잔 정도? 한 잔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뭐 2잔까지 괜찮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모유 마사지, 유방 마사지 해주시는 유명한 선생님, 대부분 의료인 출신이거든요. 주로 보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계셨던 선생님들이 모유 유방 마사지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원장님, 굉장히 실력 있는 원장님한테 제가 커피 얼만큼 마셔도 될까요? 했더니 한 2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 잔, 왜냐면 대놓고 2잔이라 그러면 막 3잔도 마실 것 같아. 근데 정말 애기한테 카페인이 가요.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커피를 못 마셔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쌍욕 호르몬이 애기한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호르몬들이 훨씬 더 아기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차라리 한 잔 정도 드시는 게 낫겠다. 그 대신 모유 수유하기 전에 드시지 말고 드시고 이렇게 수유를 하고 난 뒤에 드셔라. 그리고 한 방에 원샷 한 잔을 다 드시지 말고 이왕이면 조금 쪼개서 뭐 한 잔 다 마신다고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반만 마셨다고 덜 풀리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마실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스트레스 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누어서 드셔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라탕 먹고 싶은데 저 마라탕 너무 먹고 싶어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 완모하시거나 모유 위주로 하실 분은 딱 요렇게 좀 하십시오. 나에게 상 주는 날을 만들자. 나에게 상을 왜 줘?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그게 상이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뭐 치팅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상을 받자는 거죠. 예를 들면 매월 1일은 일자 붙은 날은 내가 상 받는 날, 아니면 나 매주 월요일은 내가 상 받는 날. 그래서 상 받는 날은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거야. 그리고 아기는 미리 짜둔 모유나 분유를 먹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실컷 먹고 그날 먹고 하루 정도 24시간 동안은 다 짜서 그냥 버려. 네, 이렇게 해서 본인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날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사와 변비일 때 대처 방법. 자, 설사는요, 분유, 설사와 변비는 분유로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유수유를 해도 분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만. 자,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뭔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유를 어떻게 타냐? 설사하는 아기는 연하게 탑니다. 묽게 타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묽게 타냐면 거의 분유 맛 물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유야? 아니야. 그냥 물에다가 그냥 분유 조금 탄 거. 그러니까 분유 맛 분유를 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변비는 반대로 진하게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외우라고 해요. 설사는 연하게, 변비는 진하게. 그럼 다 외우지. 뭐 그게 뭐라고. 근데 막상 내 아기가 그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고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쉽게 이해가 좀 되게 의학적이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사하는 아기 병원 가도 설사약 잘 안 주시죠. 이미 경험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출산하신 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사약이 뭐야? 이게 이제 지사제를 설사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사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사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설사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밥숟가락 던지자마자 화장실 막 가서 막 쫙쫙 물총처럼 싸야 되잖아요. 그럼 막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배도 아프고 막 그죠? 그래서 나왔더니 방금 먹은 거 다 쌌어. 배가 너무 고프잖아. 그래서 또 막 먹었어. 그럼 또 숟가락 던지고 또 화장실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안 돼. 설사할 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혹시 지사제 사러 가보신 적 있나요? 이 지사제 사러 약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약사님이 약을 팔면서 꼭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약 먹는 것보다 오늘 하루 굶는 게 효과는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 드시지 말고 한번 굶어 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을 가셔야 되겠지만 그때 약을 드세요. 뭐 요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설사를 해.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근데 지사제를 줄까 안 줄까? 그 지사제를 왜 안 주는데? 그래서 또 제가 또 소아과 원장님한테 물어봤죠. 원장님, 왜 지사제 안 줘요? 왜 지사제를 잘 안 주세요? 했더니 병은요, 원인을 고치고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원인을 안 고치고 결과만 딱 좋게 만들면 결국 이 원인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고치고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사제는 원인은 그냥 무시하고 결과만 좋아지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쏙쏙 되시죠? 자, 그래서 아기는 지사제 잘 안 주십니다. 자, 그리고 뭘 주냐? 유산균을 줍니다. 어머, 저 원장님 미쳤나봐. 아기가 설사하는데 왜 변비약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자, 유산균은 변비약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자, 유산균은 변비약이 아니에요. 유산균 먹는 병 몇 개가 있죠. 우리 아기가 이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유산균만 주시대요. 자, 이런 약이 이런 병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장염 로타, 그다음에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자,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이게 뭐예요? 알레르기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병의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한 질환이죠. 현대의학이 아직도 병의 원인을 못 밝혔어요. 아직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과제 제가 이제 다 늙어서 대학원 다니는데 이게 과제 중에 논문을 봐야 되는데 무슨 논문이었냐면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그다음에 비염 환자들이 대한 뭐 식이요법, 뭐 식이야 먹는 거와 관련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과제를 하는 거여 갖고 논문들을 엄청 또 막 찾아서 봤거든요. 역시 그 논문에도 써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연구 중이고 아직도 밝히지 못한 병.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역을 좋게 해주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이 쫙
막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코로나 막 이런 거 우리 유행할 때 뭐 했어요? 막 면역제, 그래서 홍삼, 막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먹었죠. 그래서 면역이 좋아지면 대장도 건강해지고, 대장이 건강해지니까 설사하는 사람은 설사를 안 하도록, 변비인 사람은 변비가 없도록 도와주는 게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자, 더 조금 빡세게 제가 얘기하면 집에 쌀은 떨어져도 유산균은 떨어지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게 유산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사를 해도 지사제 같은 설사약을 처방해주는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세균성, 장염, 로타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설사가 너무 심해버리면 애기 똥꼬가 다 얼어. 똥을 너무 많이 싸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차라리 이제 원장님들이 주로 뭘 먹여라 하냐면 특수분유, 설사할 때 먹는 특수분유를 먹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애기들 키우다 보면요, 일상적인 설사가 진짜 많아요. 네, 환절기에 특히 많고요. 특히 이제 모유 먹이는 분들은 엄마가 먹은 대로 또 나오기도 하니까 엄마가 살짝 조금 안 좋은 거 먹었다 그러면 본인은 괜찮지만 아기가 설사할 수도 있고, 엄마가 물을 바꿔 먹어도 설사할 수 있고, 뭐 둘 다 피곤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주 심하지 않은 설사, 근데 어쨌든 설사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연하게 타서 먹이고 있던 분유를 연하게 타서 먹이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설사할 때 연하게 타서 먹여야 되는 이유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자, 설사할 때 분유를 연하게 타주는 이유. 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 굶는 게 약이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애기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애기가 평소에 한 번 먹는 우유량, 평소에 1회 수유량이 100ml다 라고 칩시다. 그럼 100ml 우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를 어떻게 탈까? 그랬더니 분유를 2스푼하고 반을 더 넣는다. 왜? 요즘의 분유 숟가락들은 한 스푼이 40ml인 경우가 많아서. 20ml 숟가락이 요즘 많이 없죠. 구하기 좀 힘들어요. 그죠? 왜 20ml가 없어졌을까요? 20ml가 너무 불편해. 왜 20ml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200ml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분유를 10번을 퍼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애는 막 우는데 언제 이걸 10번을 퍼요? 그러니까 분유 40ml. 자, 그럼 20ml 용량은 어떻게 체크를 해요? 그냥 분유는요 약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먹는 쌀,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반 스푼, 대략 3분의 1, 대략 3분의 2. 그래서 10, 20, 30ml를 그냥 엄마가 대략 하시면 돼요. 본인의 감을 믿으세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오차 범위는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2숟가락 반의 분유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완성이 된 게 100ml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었어요. 그러면 밥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거 밥을 했다고 치면 정상적인 밥, 매우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애기는 지금 설사 중인데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밥을 주면 안 돼. 근데 애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탁 붙들고 너 지금 설사 중이니까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좀 참아보자. 그럼 애기가 네. 안 하겠죠. 밥을 주면 안 돼. 근데 밥을 또 안 주면 얘가 막 울어. 그래서 엄마들이 막 딜레마에 빠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애기가 밥은 안 먹어도 물 같은 거 먹으면, 물배라도 차면 어때요? 배가 좀 불룩해서 포만감을 느끼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그럼 물만 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을 막 주는데 이제 물을 주실 때요. 물을 주실 때 물을 딱 줘보면, 저는 물 줘봤어요. 배 많이 고플 때 물을 주면 애기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밥 달라고 했지 언제 물 달라고 했어 하고 절대 안 먹어요. 조금 배고플 때 물 주면 먹어요. 근데 많이 배고플 때 물 주면 화내고 안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배만 채워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물 100ml를 안 먹으면 아기는 포만감이 없어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가 분유 100ml를 먹을 때 포만감, 배부르다고 느끼는 거는 물 100ml지 분유 2숟가락 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대로 줍니다. 왜냐하면 물을 줄이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분유는 반 스푼이나 3분의 1만 넣어요. 그러면 진짜 분유 맛 물, 아까 제가 말한 분유 맛 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연하게 타서 주면 아기가 속아.
자, 너무 순진하잖아. 아직 순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칠 수 있는 단계예요. 내가 분유를 연하게 타서 줘도 아기는 엄마 왜 나 분유 연하게 타서 줘? 왜 이렇게 맛없게 타서 줘?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를 믿죠. 설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약간 요런 마인드로 아기는 꿀꺽꿀꺽꿀꺽 맛있게 먹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 그래서 아기 울음도 그치고 배도 부르고 요런 효과가 나겠죠. 그 대신 빨리 배고파요. 자, 정상적으로 타서 주면 3시간 있다가 엄마 나 또 배고파요 라고 할 텐데 이렇게 연하게 타서 주면 아기가 빨리 배가 고픕니다. 와, 우리 지금 제가 큰 사무실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었더니 와, 너무 더워. 저 여기 히터도 안 틀어져 있는데 너무 덥네요. 제가 요즘 갱년기라서 그런지 에어컨을 차에서 지금도 에어컨을 틀거든요. 가끔 한 번씩. 아침에는 막 의자는 엉따는 불이 막 들어와. 핸들에도 막 따끈따끈하게 불이 들어오는데 저는 더워. 막 끄고 에어컨 틀고 막 이러는데 갱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방 배가 고파요. 네. 왜냐면 물배만 찼으니까. 근데 요럴 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물배만 차서 금방 배가 고프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연하게 타서 주면 돼요. 근데 이때 좋은 점. 자, 설사하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 돼요? 탈수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병원에 설사하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계속 수액 같은 거, 링거 같은 거 맞으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지금 병원이 아니고 집이잖아. 그러면 뭐 링거를 맞을 수 없죠.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기는 물 주면 안 먹는다니까. 근데 마침 배가 고파. 그러니까 또 연하게 타서 주면 배도 부르고 물도 먹이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하는 아기는 연하게 준다. 그러니까 밥이 아니고 숭늉이나 미음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겠죠? 제가 설명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잘했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변비는 왜 진하게 타서 주나? 자, 변비 때 분유를 진하게 타서 주는 이유. 변비가 왜 생길까요? 우리가 변비가 생기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변비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먹는 양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긴다. 저는 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제 딱 몸만 봐도 저 선생님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시잖아요. 그래서 늘 조금 모자라게 먹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비 때문에 항상 고민이 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양을 줄이면 바로 밀어내기를 못하니까 이제 변비가 생기죠. 근데 사실 이 변비 생기는 게 배부르게 먹는 양이 부족하면은 또 아니고요. 몸에서 원하는 에너지 요구량이 부족하면 변비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키와 몸무게가 다 같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뭐 170에 뭐 몸무게 뭐 70kg 나간다. 근데 나이하고 성별은 다 달라. 그럼 이 중에 가장 기초 대사량이 낮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 하고 봤더니 운동 안 하고 나이 많은 늙은 여자가 제일 기초 대사량이 낮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군지 찾아보니까 운동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많은 여자.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누굴까 봤더니 그냥 운동은 안 하지만 젊은 여자. 그 다음에는 누굴까 하고 봤더니 젊은 남자. 제일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누굴지 하고 봤더니 스포츠맨, 군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남자, 운동 열심히 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키하고 몸무게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기초 대사량 같은 게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상담받은 사례 2개를 예를 들어서 변비인 아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 엄마가 전화가 딱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똥 교육을 받았는데요. 집에 온 지 3일째인데 아기가 집에 오고 난 뒤로는 똥을 한 번도 안 쌌어요.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이 왔어요.
제가 어머니 제가 조리원에서 교육할 때 설명해 드렸죠. 4일 5일 똥 못 싸도 애기 병원 가봤자 변비 진단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했더니 네 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말 되게 잘 듣는 엄마였어요. 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 4일째인데 아직도 똥 못 쌌는데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또 네 하셨어요. 자 그 다음날 또 전화 왔네요. 5일 차에. 근데 이제 5일 차에는 엄마가 근심이 엄청 많아. 그리고 저도 이제 병원에 갈 건지 말 건지를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머니 아기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먹는 양이 몇 미리 정도 될까요? 우유가. 그랬더니 엄마 말씀이 선생님 우리 애기는 분유만 먹어서 제가 다 적어 놓은 거 있는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불러보세요 해갖고 둘이서 같이 막 합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대략 한 900ml 정도 먹었어요. 자 태어난 지 25일밖에 안 된 아기였거든요. 근데 900ml 가까이 먹었다? 출산하신 분은 막 이러실 거예요. 아직 출산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900ml 먹었으면 엄청 잘 먹는 아기예요.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상위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제가 상담한 아기 중에 랭킹 1등은 아직 3년째 안 깨지고 있어요. 강윤이란 아기인데 이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1300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먹어도 되나요? 강윤이는 클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기는 먹는 양은 뭐 평균 연령표나 이런 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아기가 왜 평균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아기가 왜 자기 아기가 꼭 평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젖병을 계속 쓰는 아기는 몇 미리 먹는지 알 수 있지만 모유 먹는 아기, 직수하는 아기는 몇 미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이 말은 뭐 그런 거 보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클 준비가 되면 많이 먹습니다. 자, 어쨌든 900ml를 먹는 아기여서 진짜 잘 먹는 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저의 대답은 이랬어요. 아이고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아침에는 꼭 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오전까지 점심시간까지만 좀 기다려 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겠다 하고 끊었어. 근데 아침에 일찍 애가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똥 사진도 그렇고 뭐 애기들 사진도 그렇고 제가 교육할 때 쓰는 아기 영상이나 사진이나 똥은 전부 받은 분들한테 제가 허락을 얻고 써요. 이거 저 사진 좀 쓸게요 하고 허락 얻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6일 만에 이제 애가 똥을 쌌는데 그 똥 싼 모습을 엄마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사진은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쓰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진이었어. 자, 똥은요 진짜 정직해요. 먹은 만큼 싸거든요. 진짜 잘 먹는 애가 하루에 1일 1똥 하잖아요. 그럼 기저귀 치울 때마다 똥이 다 넘쳐요. 기저귀를. 자, 그런데 이 아기가 엄청 잘 먹는 아기예요. 근데 6일 만에 똥을 쌌어요. 똥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똥이 등 타고 올라가서 뒤통수까지 다 묻은 거예요. 자, 상상이 되시죠? 그냥 상상으로만 하십시오. 자, 결론은 이야기는 변비가 아니었어요. 왜요? 조금 이따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또 한 분은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뭐라고 문의하셨냐면 선생님 우리 애기는 매일 똥 싸는데요. 그제부터 똥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매일 똥 싼대요. 1일 1똥 하는 아기인데 3일 전부터 똥이 이상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변비로 의심이라는 글자 밑에 있는 사진. 자, 똥 보니까 찰흙처럼 생겼죠. 자, 이 똥은요, 아기가 엉덩이로 꾹 누르면 달고나처럼 펴질 것 같기는 해. 근데 엉덩이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엉덩이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안 묻게 생겼죠. 그래서 아기가 엉덩이에 안 묻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똥은 변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옆에 있는 동글동글한 똥 있잖아요. 그 똥도 변비똥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똥이 찰흙처럼 생겼어. 길쭉하게 생겼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겼어. 근데 엉덩이에 안 묻어. 요러면 변비로 의심하셔도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똥을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엄마에게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렸냐면, 아이고 엄마, 아기가 이제 크려고 먹는 게 부족한가 봐요. 변비 걸렸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반응이, 선생님 우리 아기는 먹는 거 안 부족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알려주시는 대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저 진짜 잘해요. 그러더라고. 제가 뭘 알려줬는데, 자, 제가 모유수유 강의할 때, 모유수유 강의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제가 뭐 얘기해요? 애기 먹다가 잠들면 안 돼요. 이 얘기 하잖아요. 자, 일단 애기는요 젖병을 꼭 쓰셔야 돼요. 젖병 안 쓰시면 나에게 상 주는 날 이런 것도 못 하고요. 설사와 변비일 때 뭐 이런 거 해결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애기 먹다가 잠들면 안 돼요. 왜? 애기는 배꼬리를 키워야 되잖아요. 배가 만약에 주먹만 하다고 치면 얘는 거의 다 찰 때까지 먹어줘야 점점 배가 늘어나요. 그래야지 많이 먹고 오래 자는 수유텀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애기가 먹다가 잠들어 버리면, 이 말은 배가 불러서 자는 게 아니고 먹다가 잠드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모유수유 잘하기, 초보만 모유수유 잘하기라는 수업 때 얘기해 드리는데, 요 수업 끝나고 나면 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삭제 안 하고. 그거 좀 찾아서 좀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거까지 설명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 그래서 애기 먹다가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깨워가면서 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제가 설명해 준 대로 너무 잘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알려주신 대로 애기가 혀로 밀어낼 때까지 깨워가면서 먹이는데 우리 애는 지가 배부를 때까지 먹거든요. 근데 왜 먹는 게 부족해요? 라고 저한테 도로 이제 반문을 하신 거예요. 자, 아기는 태어나서 돌까지 몇 배까지 큰다고요? 자, 태어나서 돌까지 교과서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런 표현은 태어나서 돌이 되면 밖에 뭔 일 있나 봐. 막 삐용삐용 소리가 되게 크네요. 자, 태어나서 돌 정도 되면, 자, 예를 들어서 3kg에 났다고 칩시다. 그럼 돌이 되면 3배 정도까지 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10년 전 얘기고요. 요즘은 제가 설명하면서 무슨 생각을 속으로 자꾸 하냐면, 아닌데, 3배가 아닌데, 4배인데, 자꾸 이 생각을 해요. 점점 아이들이 빨라지는 속도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훨씬 더 거기 표에 있는 것보다 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100일, 석 달 정도 지나면요, 날 때 몸무게 2배 정도 되거든요.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100일 만에 2배가 되고 1년 지났다고 4배, 3배, 4배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일 있다가 몸무게 2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지났는데 내가 몸무게가 4배가 돼, 3배가 돼. 어떻게 돼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겠죠. 진짜 애기 많이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급속도로 크면 애기 진짜 아파요. 몸이 어디가 주로 아프냐? 팔꿈치, 무릎, 성장판이 주로 있는 부분들이 엄청 아프면서 근육통 이런 거 되게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1년 내에 조금씩 쭉 크는 게 아니고 쫙 크고 조금 쉬어. 너무 힘들었잖아. 그리고 또 쫙 커. 그리고 또 조금 쉬어. 그래서 요게 이제 2-3달 만에 한 번씩. 그래서 10년 전에는 제가 3, 6, 9, 12개월 단위로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5년 전에는 어머니 2개월에서 2.5개월에 한 번씩 큽니다. 하다가 요즘엔 한 달 반에서 2달 만에 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그 간격도 좁아져요. 그래서 그 크는 시기, 아이가 쭉 크고 몸이 아픈 그 시기를 요즘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원더윅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원더윅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솔직히 그냥 아유 어머니 아기가 클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 보고 큰아들 키울 때 우리 친정엄마나 시어머니한테 이상하게 애가 감기 걸린 건도 아닌데 내 짜증내고 아픈 애처럼 이렇게 칭얼거리고 막 힘들게 하고 애가 막 그런다 이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애기들이 큰다 그렇게 아프고 나면 쭉 큰다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인 거죠. 자, 우리 애기는 지금 클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이 애기 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100ml 먹었잖아. 그런데 이제 커야 돼서 130이나 140 정도 먹어줘야 돼. 네가 그 정도는 먹어줘야 내가 클 수 있어 라고 몸이 원하는 에너지 용량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100ml 먹던 애가 하루아침에 130, 140 우유 먹는 양을 그렇게 확 갑자기 못 늘려요. 위는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5ml, 10ml 늘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며칠 걸리고. 근데 얘는 빨리 갑자기 그러니까 에너지 요구량이 확 늘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기초대사량이 갑자기 확 늘은 케이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몸에서는 적다는 반응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걸린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는 빨리 안 늘지만 많이 먹어야 되니까 물은 늘리면 안 돼요. 얘 어차피 지금 100ml 이상 먹지를 못해. 그래서 물은 그대로 100을 하시고 분유를 2숟가락 반이 아니고 1스푼이나 반 스푼을 더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130, 14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밥그릇은 작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똑같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넣어줘? 꾹꾹 눌러서 담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은 늘리지 말고 분유를 넣는 양을 늘리면 130, 140 먹는 양이 되는 거예요. 100이 아니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설사하는 사람은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배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숭늉이나 미음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유를 연하게 타서 주는 거고, 변비 걸린 사람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밀어내니까. 근데 밥그릇이 조그매, 밥 많이 주세요 하는데 밥그릇이 조그마면 어떻게 해요? 꾹꾹 눌러서 담아주면 되죠. 떡처럼. 자, 그래서 진하게 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애기들은 분유를 진하게 타서 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6일 만에 똥 싸나기, 6일 만에 똥 싸나기는 왜 변비가 아닌가? 제가 6일 만에 똥 싸나기만 해봤을까요? 진짜 10일 만에 똥 싸나기도 상담해 본 적 있거든요. 근데 얘가 10일 만에 쌌어도 변비는 아니었어. 왜? 세상에 10일 만에 똥을 쌌는데 어떻게 변비가 아닐 수 있지? 자, 두 아기 다 처음에는 똥을 쌌는데 동글동글한 똥이 막 나와. 염소똥 같이 생긴 똥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니까 죽처럼 생긴 똥이 쫙 나가고 엉덩이에 막 묻은 거예요. 자, 이 얘기들은 변비라서 며칠 만에 싼 게 아니고요. 하수구가 막혀서 며칠 만에 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기는 가슴 밑으로는 힘주는 방법을 모릅니다. 울음소리 교육할 때 제가 얘기해 드렸죠. 가슴 밑으로는 힘주는 방법을 몰라서 가슴 위쪽으로, 그러니까 똥 싸고 싶은데 똥꼬에다 힘을 안 주고 막 이 위로만 힘줘. 그러니까 얼굴이 막 시뻘개져 헐크가 되는 거죠. 쓸데없이 얼굴에 막 힘주다가 얻어 걸려서 똥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똥꼬에다 힘을 딱 주면서 아주 최선을 다하죠. 비데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일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기는 얻어 걸려서 똥을 싸다 보니까 똥이 끝까지 다 안 나오고 항상 좀 잔변들이 남아. 그래서 이 잔변이 남았어요. 양이 얼마 되지도 않아.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똥 싼 게 나와야 되는데, 똥이 나와야 되는데 먹은 게 그 전날 요만큼 남은 게 동그랗게 굳어가지고 하수구 똥꼬를 막아버렸네. 그래서 이게 똥이 못 나오고 밀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쌓이는 거죠. 근데 제가 상담을 오래 해보니까 잘 먹는 애기는 진짜 3, 4일이면 싸요. 3, 4, 5일 요 정도면 싸요. 6일인 아기는 조금 하루 오히려 늦었어요. 근데 진짜 잘 안 먹는 애기, 그때 10일 만에 똥 싼 아기는 상담할 때 아유 애기가 먹는 양이 너무 작네요. 그래서 변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이 적은 아기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아기 다 앞에 동글동글한 똥, 막혀서 굳어있던 똥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그 안에 좋은 똥이 쫙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변비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수구가 막혀서 그런 거니까 변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런 처치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변비가 아닌 아기는 굳이 진하게 타 먹을 필요는 없다. 왜요? 변비가 아닌데 자꾸 진하게 타서 먹이면 신장에 무리가 가요. 분유를 막 이 분유에서 저 분유에 바꾸고 뭐 분유 양을 너무 많이 먹이고 그러면 배앓이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쓸데없이 진하게 타주는 걸 좀 오래 하면, 장기간 하면, 일주일 이상, 우리 애기 변비도 아닌데 막 일주일 이상 막 진하게 타줬어. 그럴 경우에 신장에 무리가 가요. 자, 그래서 애기 진하게 타서 주시는데 그 진하게
타서 주실 때는 뭐 먹는 양에 따라서 한 숟가락을 더 탈지 두 숟가락을 더 탈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를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애기들이 며칠에 한 번 이제 똥 싸도 엉덩이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묻으면 변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도에 신경 쓰라고 초반에 얘기해드린 거예요. 근데 10일 만에 똥 싸나기는 똥꼬가 찢어졌어요. 너무 딱딱해졌어 똥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애기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항문을 자극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애기들이 좀 똥꼬가 찢어지지 않고 좀 아프지 않고 변비 똥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4일 정도 됐을 때, 3일째는 조금 빠르고요. 4일 정도 됐을 때 똥꼬 자극을 해주시는데, 자, 똥꼬 자극은 이렇게 합니다. 다리를 쭉 뻗고 누우면, 다리를 바닥에 이렇게 쭉 뻗고 누우면 똥꼬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쩍벌하면, 애기 다리를 이렇게 쩍벌하면 똥꼬가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면봉 끝에다가 오일을 촉촉하게 발라서 항문 입구에 갖다 대고, 똥꼬를 파면 안 되고 면봉을 똥꼬 속에 넣으면 안 돼요. 입구에 갖다 대고 간질간질 힘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야, 너 쓸데없이 얼굴 말고 똥꼬에 여기에 힘줘 하고 방향만 가르쳐주면 얼굴에 힘주지 않고 아기가 똥꼬 쪽에다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막혀있던 게 툭툭툭 하고 나오면서 좋은 똥이 쭉 하고 나옵니다. 근데 막혀있던 게 나왔는데 끝까지 나온 똥이 다 찰흙처럼 생겼고 엉덩이에 안 묻게 생겼네. 그러면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항문 자극법은 매일 도와주시면 습관이 돼서 아기가 진짜 똥꼬에 힘주는 방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3일까지는 너무 빠르니까 4일 정도 똥 못 싸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러분이 이해가 정말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제가 문제 한번 낼게요. 자, 한 엄마가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4일째 똥을 못 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어머니, 애기 하루에 먹는 양은 얼만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야기도 엄청 잘 먹는 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4일째 정도 되면 제가 항문 자극해주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4일째니까 항문 자극해서 지금 똥 싸게 한번 도와줘 볼래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알았다고 하더니 했나봐.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선생님, 항문 자극했더니 바로 똥을 쌌어요 하면서 똥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똥을 이렇게 쌌으니까 그럼 우리 애기는 변비인 거죠? 하고 질문이 왔어요. 자, 똥 사진 봅시다. 조금 전에 아까 봤던 사진인데 이제는 아기 똥이라고 써진 거 밑에 있는 사진. 자, 동글동글한 똥. 자, 이거 똥 변비예요, 아니에요? 자, 변비라고 의심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변비인지 아닌지 아직 대답은 못 해주고요. 이 똥을 보면 의심이 딱 가야 돼요. 무슨 의심? 똥은 정직하다고 했잖아. 제가 먹은 만큼 싼다고 했죠. 4일 동안 엄청 잘 먹은 애기가 똥을 이만큼 쌌을 리가 없죠. 그 먹은 게 다 어디로 갔겠어.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엄마한테 뭐라고 답을 해드렸냐면, 엄마, 애기 아직 똥 다 안 쌌는데요. 조금 기다리면 또 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0분 정도 있다가 똥을 쌌는데 똥이 죽처럼 생긴 게 쭉 나가고 기저귀 다 넘쳤어요. 자, 이야기는 변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하수구가 막혀서 똥이 안 나왔던 것 뿐이죠. 그럼 얘는 진하게 타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타줘도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두 종류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이거 변비예요,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엄마가. 그럼 제가 물어봐요, 엄마들한테. 언제부터 똥을 이렇게 쌌어요? 했는데 어제는 질펀하게 싸가지고 엉덩이 다 묻었어요. 그러면 엄마 2, 3일만 더 지켜볼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똥을 한 2, 3일 정도 지속적으로 싼다? 그러면 변비로 의심하고 진하게 타주셔도 돼요. 자, 처음에 찰흙처럼 생긴 똥 사진을 보내준 엄마는 저한테 처음부터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선생님, 우리 애기는 매일 똥 싸는데 3일 전부터 저렇게 쌌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일 똥 쌌는데 이미 3일 전부터 이런 똥을 계속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보자마자 제가, 어머니, 애기가 먹는 게 부족한가 봐요, 변비 걸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똥을 보내주셨는데 어제는 이렇게 안 쌌다? 그러면 2, 3일 정도는 더 지켜보고 변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종합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설사는 분유를 어떻게 타라고요? 연하게 탑니다. 자, 변비는 어떻게 타라고요? 진하게 탑니다. 요게 헷갈릴 때는 설사는 똥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처럼 타야지. 변비는 똥이 되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타야지. 요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네, 김은지 님이 진하게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육아는 절대로 옆집 아줌마 말을 따라하면 안 된다. 이 평균 연령표, 인터넷, 그 다음에 블로그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애만 쳐다보고 우리한테 맞춰서 하시면 제일 좋은 육아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게요. 자, 감사합니다.